자, 오늘의 시승차 볼보의 XC90T8이에요.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. 전기를 꼽아서 전기로만 갈 수도 있고, 하이브리드니까 기름을 넣어서 모터와 엔진을 같이 사용하면서 주행할 수 있는 차죠. 제가 EV9 전기차를 타다 보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궁금해지더라고요. 일단 EV9의 가격이 9천만 원에서 GT 라인 같은 경우 1억이 넘기도 하고 하니까 비슷한 언저리 가격대의 차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좀 했는데, 이게 가격들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. 볼보의 XC90이 1억 1,470만 원이에요. 1억이 넘어요. BMW의 X5의 PHEV도 있는데 1억 2,820만 원. 이거 더 비싸죠. 벤츠의 GL2도 있는데요. 이건 1억 2,300만 원이에요. EV9하고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가격들이 아니네요. 지프 랭글러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거든요. 파워탑이 들어가고 1억 130만 원인데 이거 살짝 조금 애매하죠. 지프는 캐릭터가 있는 차니까 거기에 어울릴 것 같아서 제외를 좀 해봤고요. 렉서스의 RX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습니다. 이거는 1억 993만 원. 그래서 렉서스 RX 혹은 볼보 XC90 두 대 중에 하나를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시승차를 더 빨리 섭외할 수 있었던 게 XC90이었어요. 일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포인트, 출퇴근 상황을 가정해봤습니다. 저희 사무실이 있는 성북구에서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저희가 출퇴근을 가정해서 편도 주행을 해봤어요. 주행 모드를 전기로만 얼마나 주행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. 주행 가는 거리가 여기까지 오니까 59km, 원래 64km 정도인데 지금 59km 남았다고 하고요. 여기까지는 계속 주행을 해볼게요. 고급 SUV, 수입 SUV로 올라가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몇 가지 장점이 생기기 때문에 수입차들은 이거를 가져오는데요. 첫 번째로는 효율이 있죠. 이게 완속 충전기에서 충전하면은 그냥 전기 모드로 갈 수 있으니까 일상생활에는 전기차처럼 타는 거예요. 반대로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겁고 쓰지 않는 배터리를 왜 집어넣었느냐,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충전 안 하고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,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또 다른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. 출력이 올라가요.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터는 그냥 하이브리드 모터보다 훨씬 강력해요. 이 모터 자체만으로도 고속도로까지도 주행이 가능합니다. 속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출력이 가속할 때 확 밀고 나와요. 이 차도 좀 이따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460마력대, 아마도 볼보가 만든 자동차 중에서 가장 강력한 출력을 내는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는 차가 된 거죠. 그래서 이게 효율뿐만 아니라 재밌는 드라이빙, 강력하게 쭉 밟고 나가는 거,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점,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거죠. 잠실까지 불과 몇 킬로 안 되거든요. 한 12km, 13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저희가 주행하는 정도로는 충분히 며칠은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차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전기 세단 배터리에 한 4분의 1 정도 되는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. 그렇게 크지 않은 배터리고요. 주행거리도 그렇게 길지 않아서 53km 정도 주행한다고 나오는데 실제 주행해보면 한 60km 갈 수 있으니까요. 경기도 정도는 서울에서 충분히 편도로 다닐 수 있는 구간이 되겠고요. 디자인은 익히 많이 봤기 때문에 아마 눈에 익으실 거예요. 볼보의 최근 디자인의 원조라고 할 수 있어요. 사실 XC90이 이 디자인으로 토르의 망치를 달고 나온 첫 번째 디자인인 거죠. 그 얘기는 원조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오래됐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오래된 티가 전혀 안 나죠? 지금 봐도 굉장히 세련되고 비율이 예뻐서 완성도 높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. 이 차는 T8 모델이고 7인승입니다. 시트가 둘, 셋, 둘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특이한 거는 이 2열 시트가 셋으로 나눠져요. 보통 6대4 이렇게 폴딩이 되는데 이 차는 4대2대4로 가운데 좌석이 따로 접어집니다. 6대4보다는 이게 좀 더 실용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. 이 3열 공간은 폴딩해 뒀다가 보통 때는 짐을 싣다가 나중에 탈 일이 있을 때 잠깐 타게 되는데 실제로 제가 앉아보니까 그렇게 넓지 않아요. 저는 EV9을 타고 있으니까 비교하자면 EV9보다는 조금 작은 느낌이 들기는 하고요. EV9이 밑에 모터가 있어서 바닥이 좀 높거든요. 근데 이 차하고 비교했을 때 요거는 천장 공간 같은 건 조금 더 여유 있는 느낌이기도 하고, 일단 저희가 수치를 재놓은 게 있으니까 요거 한번 잠깐 보시죠. 숫자로 보면 트렁크 공간이 꽤 괜찮아요. 거기다가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가로 세로를 갖고 있어서 특히 이렇게 트렁크 입구에서부터 트렁크 끝부분까지 거의 직선으로 똑바로 적재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. 그리고 볼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트렁크 공간이 넓고 좁고 이 차이뿐만 아니라 쇼핑백을 걸 수 있다든지 트렁크 공간에 화물을 정리를 해서
딱 고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요. 특히 여기 기본으로 제공하는 옵션 중에 트렁크에서 2열의 어깨 위로 짐들이 쏟아져 넘어오지 않게 막아주는 그물망,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짐들을 많이 실었을 때 브레이크 한번 밟으면 앞으로 쏟아져 내리면은 이거 되게 난감한데,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제공해주고 있어서 볼보는 이 트렁크 공간의 진심이다,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. 이제부터 여행을 가정해서 강원도 고성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특이한 건 이거죠. 아리아 이 음성인식이 들어갔어요. 그리고 T맵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비가 그대로 들어간 거죠.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내비 중에 하나, T맵,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. 음성인식으로 온도 조절도 되고요, 채널도 바꿀 수 있고, 음악도 틀 수 있고, 내비도 조절할 수 있고, 편리하고, 음성인식을 위해서 별도의 마이크를 좀 더 추가로 부착했다고 합니다. 주행은 일단 굉장히 재밌습니다. 전기차의 토크에 익숙해졌거든요, 제가. EV9을 5,000km 이상 타고 다니면서 전기차 쑥쑥 밀어주는 그 재미가 되게 좋았는데, 그래서 어느 순간 내연기관차를 타면 좀 어색하더라고요. 근데 이 차를 타보니까 비슷한 재미가 있어요. 전기 모터가 일단 먼저 팍 밀어주고, 그 다음에 300마력 넘는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서 쑥 더 밀어줍니다. 합산 출력으로는 455마력이 나오고요. 제로 100이 5.3초나 됩니다. 굉장히 빠른 거죠.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효율에 포커스를 뒀다기보다는 주행에도 굉장히 재밌게 작용할 수 있는, 하이브리드보다 훨씬 강한 모터와 배터리를 넣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남양주 톨게이트 들어가고요. 지금 파일럿 어시스트로 주행을 하고 있었어요. 이 볼보는 한 번 올릴 때마다 딱딱딱딱 5km씩 올라가요. 근데 현대기아는 한 번 올릴 때마다 1km씩 올라가서 조금 어색해. 누르고 있으면은 100km까지 딱 맞춰주는데, 볼보는 좀 더 심플하면서도 그냥 필요한 기능들이 있는 거고, 현대 기아 특히 EV9 같은 거는 많은 기능과 설명과 아이콘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. 둘을 비교하자면 약간 그런 디자인처럼 캐릭터 이런 것들이 다른 것 같아요. 이 볼보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특징이 있는데, 왼쪽으로 방향 지시등을 켜면은 가속을 해요. 살짝, 이건 PHEV랑 모터가 가속을 해줘서 잘 안 느껴지는데, 가속을 하면서 추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줍니다. 요 다른 브랜드에서는 못 보던 건데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. 가속해서 추월하고 다시 2차선으로 들어가고, 대신 뭐 EV9에 있던 고속도로에서 차선 자동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들은 없어요. 자, 이렇게 강원도 고성에 도착했고요. 여기에 도착하니까 비가 오락가락 하긴 하지만 날씨가 좋네요. 바닷가 해변에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. 이 강원도 고성까지는 누적 한 200km가 좀 넘는 거리인데요. 시간으로는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몇 가지 특징이 있네요.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보니까 연비로만 계산을 했을 때 누적 100km 정도 주행을 하면은 연비가 50km 넘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죠. 이거는 전기로 충전한 구간이 50km 정도가 되고요. 그 이후에 기름을 태워서 달린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합산을 했을 때 이런 연비가 나오는 거죠. 근데 100km까지는 들어간 돈으로 따지면 충전비를 제외한다면 이런 연비가 나오는데, 충전비를 포함하더라도 굉장히 연비가 효율이 좋은 거는 맞아요. 비용 대비 효율은 꽤 괜찮은 차인 거죠. 근데 200km가 넘어가는 정도가 되면은 조금씩 효율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. 처음에 전기로만 주행한 구간이 이제 점점 희석되는 거죠. 300km가 넘어가면은 제 생각에는 그 당시부터는 하이브리드랑 비슷한 효율이 나오는 것 같아요.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하이브리드보다 효율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, 그런 경우는 이럴 수가 있는 거죠. 전기차처럼 처음에 완충을 하지 않고 그냥 출발했을 때는 하이브리드보다 효율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안 좋은 수준이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전기차 모드로 충전을 해서 처음에 50에서 60km 구간을 전기로만 달린 상황에서는 효율이 굉장히 좋은 차가 되는 거죠. 그렇게 하이브리드랑 비슷한 효율이 나오려면은 제 생각에는 한 350km에서 400km 정도 주행을 하면은 그 효율의 역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보통 전기차를 타다 보니까 충전비 얼마 들어요, 주행거리당 뭐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, 이런 얘기 하는데, 연비 한 25km
100km 정도의 자동차를 탄다고 생각하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. EV9 기준으로 말이죠. 요즘 기름값이 좀 올라서 좀 더 차이가 날 수는 있겠는데 연비 25km짜리 자동차라고 하면은 지금 이 차 기준으로는 한 주행거리가 300km 정도 갔을 때에 전기와 기름을 모두 사용했을 때의 효율하고 비슷해지는 거죠. 그렇게 따지면 한 200km 구간에서는 전기차 못지않은 효율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비용 대비 주행 가는 거리로 봤을 때는요. 뭐 여러 면에서 이 PHEV가 그러면 꽤 메리트가 있는 차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또 하나 마지막으로 차이가 있다고 느낀 거는 가격 대비 럭셔리한 느낌? 이런 거는 브랜드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타고 있는 전기차가 기아의 EV9이고 비교 대상이 볼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비슷한 가격대에서는 사실 EV9 같은 경우는 배터리 값 3천만 원 정도를 빼고 비슷한 등급의 차 비교해보면 내장재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일부 맞는 것 같고요. 고급스러움, 럭셔리함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사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들이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볼보의 크리스탈 기어 노브 이런 거 보세요. 굉장히 좋고요. 가죽 시트 이런 거 굉장히 편하고요. 장단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사이를 원하고 서울 시내에서 단거리 주행을 꽤 많이 하고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그 패턴에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차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이고요. XC90 T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